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제이스 학생의 숙제를 첨삭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영상 지금 틀기 전에 이미 제이스 학생의 숙제를 한 5분 정도 그냥 쭉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나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봐요, 솔직히. 이 문제 제발 틀리지 마라 라는 생각으로 보는데, 왜냐면은 그거 하나를 틀린다는 얘기는 패턴인지가 안 됐다는 얘기고, 패턴인지가 안 됐다는 얘기는 그것과 같은 거를 전부 다 틀린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그게 계속 안 된다는 얘기는 펜더인지가 잘 안 되면은 또 저는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 요인이 무엇일까라는 식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오늘 한 거를 보면은 통계가 28분 정도 했다고 나오고, 영상상에도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한 30분 정도로 나오는데 그거를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단 요거예요. 어쩌면 이래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이스 학생이 배우는 것을 한국어로 하나하나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쭉 보면서 말을 할 텐데, 볼게요. 처음부터 제가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보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퀘션 이렇게 돼야 되는데 to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to 부정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거든요. 전 이미 봤잖아요, 방금 전에. 그래서 to 부정사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여기는. 그죠? 그렇다면 to 부정사가 왜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풀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기록을 일단 남길게요, 제가. to 부정사에 대한 이해가 적다고 판단된다. 회화와 최소한의 작동 원리를 기초문법을 투트랙으로 가져가기 위해 수업에선 최대한 영어로만 진행하고, 숙제에는 학생이 틀리는 것들을 고쳐갈 수 있는 과정을 모두 편성해 뒀는데, 이를 위해 적어둔 것들을 학생이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봐도 몰랐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충분치 않다는 게 중요하다. 충분했다면 패턴인지가 많은 패턴들이 충분했다면 패턴들이 인지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보인다. 어쩌면 회화를 챙기려는 방식보다 먼저 수업에서 학생이 현재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한국어로 풀어서 이야기하듯 다뤄주고, 이에 대한 최대한의 예를 패턴이 틀리지 않을 때까지 봐주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계속 고려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투부정사 하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같은 것들을 저는 계속 보거든요. 여기 보면은 I watched movie. 봐봐요. 여기에는 이건 뭐냐면은, 여긴 애초에 무비가 나오지 않아야 했다. 문제를 안 받거나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걸로 보여진다. 그럴 수도 있다. 아직 어리다. 이거는 그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약간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서. 이건 모를 수 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 인터벌이 1일밖에 안 나오잖아요. 알맞은 카드. 그 얘기는 몇 번 못 본 거예요. 이거는. 저도 일본어 공부할 때 저런 상황 많이 겪습니다. 계속 기억 안 나요. 이거 트라이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제이스 학생이 try to를 인지했다는 를 제대로 인지하고 사용 중이라는 것이다. 추사를 내자면 암키에 보면 제가 try to를 어떤 준 게 있어요. 이 tr로만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street도 나오나 보다. try를 써야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아마 과거형으로 쓰면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하면 보죠. 보면 이제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복습 횟수가 16, 8, 7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try를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인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개의 카드가 며칠날 편성됐죠? 하루에 다 했을 거야 아마. 8월 4일날 편성되었고 16부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전부 다 복사할 수는 없을까? 복사가 되네? 진짜? 추산을 좀 내볼게요. 넘버즈로 가서 제이스 관련 덱에서 한번 추산을 내볼 건데 이게 복사가 될 줄은 몰랐다. 복사가 안 되네요. 안 된다고 쳐도 뭐 그냥 OCR로 긁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못 긁는데? 이거 왜 못할 일이야 이게? 이거 되지 않아? 괜찮지 않아? 할 수 있잖아. 왜 안 돼 이게? 사라고? 왜? 이게 뭘 봐서 산대? 그럼 얘는 뭔데? 얘는 16이야? 즉 그런 얘기는 여기 16, 8 이렇게 해서 하나씩 긁을 수 있다는 얘기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하자. 텍스트화 시키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대충의 추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집중적으로 주면 되는 것 같은데 차트화 시켜주세요. 부탁을 좀 하도록 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화 시켜주세요 라고 해야겠다. 텍스트화 시켜주세요.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네,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현재 반복 횟수란 말이에요. 아이가 관련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반복한 횟수인데 이걸 지금 전체 합으로 따지면은 108이에요. 108번 들어갔단 말이야 지금까지. 108번 들어가면 이 정도 아웃풋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편성되었고 이는 총 108번, 108회 반복되었다. 즉 같은 맥락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108번 정도 학습하면 출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를 토대로 사용과 그러니까 배움과 사용 사이의 간격이 좁은 것들을 바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해 나가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카드가 20개의 카드잖아요. 20개면은 이틀 정도면 볼 수 있는 양인데, 그러고 나서 108번을 반복을 하려면은 이게 지금 들어간 날짜가 언제야? 20일 날이죠. 에? 오늘만 한 거야 그러면은? 잠깐만, 카드 수정됨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4일 날 들어갔고 13일부터 해서 쭉 봤을 때 얘를 봐도 많이 했죠. 그죠? 많이 틀렸어. 힘들었겠네. 얘는 또 괜찮죠. 그러니까 비슷한 카드들을 많이 최대한 좀 묶어서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겠다. 뭘 줘야 될지 잘 선택을 하고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하기 패턴을 우선순위로 줘야 할지 잘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주되 20개 정도의 관련 정보를 대충 108번 정도 반복하면 출력이 가능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행하며 이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정확한 수치를 잡아내면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요. 이 부분이 지금. 이건 썼어. 근데 와치는 안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와치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도 와치라는 한 단어를 제대로 쓰기 위한 다른 패턴 플러스 와치라는 동사 해서 여러 개를 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try to가 있잖아요. 그럼 try to랑 와치를 붙여가지고는 여기에다 주어만 바꿔가면서 해서 시제를 바꿔가고 하면 또 어렵겠지. 최대한 학생이 지금 딱 배워야 될 타겟을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주면은 그 패턴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카드로 편성을 해줬는데 안 봐. 내가 볼 땐 잘 안 보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보자.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런 케이스가. 틀린 걸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걸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근데 설명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걸 패턴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생각 좀 해보자. 일단 정리를 하고, 자, 뭘 가르칠 건지 생각 좀 합시다. 난 뭘 가르치고 싶지? 일단 이거 보내놓고 저는 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만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일을 좀 더 할게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가르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기록을 하자. 예를 들어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투부정사, 그러니까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받는 것과 그냥 명사를 받는 것의 차이점, 구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를 구분의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작동 원리를 유추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보고 이해하고 반복하며 당연하게 출력되도록
만들 카드 20장을 만들 집중되는 해당 영역에 해당 문법 영역에 집중되는 카드 20장을 엄선해서 만들고 관찰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 한 가지 문제만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자. 무슨 짓을 하면 풀릴까 내가? 예를 들어서 I want가 있죠. 그 다음 명사가 있단 말이야. 나는 사과 한 개를 원한다. 이렇게 되죠. I want an apple. 이렇게 되죠. I want an apple. 됐어요. 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생은 이거를 할 거야, 이제. 근데 여기에서 구분점을 어떻게 줘야 되지? 이렇게 해볼까? 나는 사과 한 개를 먹기를 원한다. I want to eat an apple. 이렇게 해서 먹기를, 뭐뭐 하기를 원한다는 want잖아요. 그죠? 먹기를 이라는 부분에다가 컬러 코드를 입혀요. 근데 이거 투부정사에 대한 컬러는 내가 주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보라색으로 줄까요? 색깔 넣는 게 단축키가 F7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I want to eat an apple. 그러면은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이 약간 생겼어요. 그죠? 정확히 똑같은 텍스트인데 원한다가 먹기를 원한다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 이 동사를 점점 바꿀 거야. 6개 생성 완료. 나는 원한다. I want 글쎄요. 뭘 원하지? A game 이라고 해서 나는 게임 하나를 원해요. I want a game. 나는 게임 하나를 원한다.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나는 게임 하나를 플레이하기를 원한다. 라는 문장으로 바꿔요. I want to play a game으로 해서 플레이하기를 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들어가요. I want to play a game. 그래서 일단 명사적 용법 쪽을 완벽하게 잡아보자 라고 했을 때 9개의 문장이 나왔다. 그 다음 난 또 뭘 원하지? 나는 애완동물 하나를 원한다. 그래서 pet을 쓸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검색 좀 할게요. 99.9% 확률로 맞아요. 그래도 내가 틀리면 난리가 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I want a pet. 같은 패턴을 계속 줄 거예요. I want a pet. 그 다음에 키우기를 원한다 라는 걸 줄 텐데 나는 복사했나? 애완동물 하나를 키우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I want to raise a pet 이라고 해서 I want to raise a pet. to raise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키우기를 이라고 색깔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뭘 원할까? 지금까지 몇 개 들어갔죠? 지금 생성 날짜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게 순서가 맞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21일자로 오늘 들어간 게 이만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려, 열여덟. 근데 내가 아까 20개라고 생각했던 근거는 뭐야? 왜 그게 20개라고 생각했지? 20개가 맞아 확실히? 왜 20개라고 했죠? 이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잠깐만. tried. 이거 했을 때 20개라고 셌어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셌구나 아까. 그러네요. 됐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정도만 더 넣을게요. 우리 2개 정도 더 넣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학생이 인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넣어줘야 되는데 펫을 원한다까지 됐어요. 그죠? 게임을 플레이하길 원한다도 됐고 그 다음에 뭘 원할까? 실크송 괜찮다. 나는 실크송을 원한다 라고 해서 이게 잠깐만요. 그 어떻게 써지는지를 봐야 돼요. 표기가 silk송을 붙여 쓰는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I want silk song이 됩니다. 그죠? 근데 I want silk song. 이게 이제 나는 실크송을 플레이하길 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I want to play silk song 이렇게 됩니다. I want to play silk song.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21개 정도 내지는 24개 정도의 카드를 만들어 뒀는데 이거를 이제 학생이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내일 숙제 시간에 가장 빨리 보는 카드로서 바꿔 놓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잡히려면 아마 여기서부터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추적 관찰해야죠. 제가 생각한 그 추산 낸 게 맞는지를 추적 관찰하고 이게 맞다면은 다음부터는 카드를 3개 줄이고 3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에 일단 익숙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우선순위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동기화시켜서 학생이 저 카드 먼저 집중적으로 보도록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try to에서 지금 추산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도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은 그렇다면 학생 숙제하는 거 보고 해소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